자, 현 시대의 교육에서 분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단어 같지만 내용이 문제인 거죠. 인권, 성평등,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과 공청회에서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의 핵심이 바로 성평등인데요. 이러한 성평등 사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의 사진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공익 광고에도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의 영문에는 젠더 이퀄리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젠더는 제3의 다양한 성, 즉 성소수자를 말합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주로 동성애, 동성혼, 성적 자기결정권, 또 프리섹스, 낙태옹호, 다자성애, 가족 형태, 여러 가지 가족 형태, 학생들의 또 성관계, 학생들의 임신 출산 등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권의 범주에 드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른 법률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기본 이념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라고 명확하게 두 개의 성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입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논란의 핵심은 바로 양성평등 대 성평등인 것입니다. 성평등이 처음 공식적으로 공익광고에 등장했을 때 양성평등의 줄임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평등은 양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헌법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성평등은 유엔 인권위의 권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의 강조는 유엔 인권위의 권고가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논란의 핵심도 역시 성평등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의 강요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학생 인권, 노동 인권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인권교육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노동인권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들은 성평등을 강조합니다. 둘째, 성평등적 성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합니다. 성평등 성교육을 뒷받침하는 성소수자의 성과 또 성행위까지 포함하는 성교육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데요. 이는 쾌락적 성행위의 추구가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조기 성애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왜곡된 포용적 민주주의의 강요입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반대 의견은 차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논란 역시 그 핵심은 성평등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편향된 인권, 성평등적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성평등 가치를 담은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모든 교과 내용에 편향된 민주시민교육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란은 방어적 민주주의 내용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이 확산되어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즉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은 방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사상으로 편향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은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파당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사상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과외 선생님이 어머니와 바람이 났는데 이러한 사실이 아버지께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빌헬름 라이히는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주장하며 막시즘과 프로이드 이론을 접목시켜 성을 정치로 이용하는 성정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성정치의 기제에는 모든 성을 해방하는 막시즘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정치 사상이 성평등 민주주의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평등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평등 교육은 편향된 정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은 정치 교육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죠. 셋째,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성평등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 입장만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모두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사고입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사람에 대한 혐오나 비판이 아닌 성소수자의 성적인 행위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비판을 하면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의 다자성애 성향이나 또 찐방 문화나 또 바텀 알바, 에이즈 등에 대한 윤리적 비판조차도 혐오 차별 문제로 신고당할 수 있고 의학적인 진실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마련과 공간의 공유입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고 목욕탕이나 기숙사도 성소수자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거부하면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사회 전반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가 여자의 경기에서 우승을 해도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 격투기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 여자 선수는 망신창이가 되었죠. 이외에도 일부 다처제 형태의 가족 형태나 스와핑 부부, 다자성애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별 문제 아닌 듯이 살아가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함이란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이나 나이, 인종, 고용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개념은 현재 헌법에도 위배되는 개념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 헌법의 개헌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법인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찬성하는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닌 법제화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이나 사회적 문화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으로서 혐오하고 하는 것과의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도 안 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간혹 보입니다. 에릭슨과 헤비거스트 심리학자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평소에 저랑 운동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제자 한 명이 남성적 성향을 띠어 졸업식 날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넌 앞으로 정말 예쁜 숙녀가 될 거야. 그리고 좋은 남친도 사귀면 좋겠다라고 하며 선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스승의 날에 이 여학생이 머리를 기르고 제가 준 머리핀을 하고 친구들과 놀러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예쁘죠? 저 남자친구도 있어요 라고 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예쁘던지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 이러한 교육적 조치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울산은 2020년 전국에서 최초로 성평등 사상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포괄적 성교육을 교육받은 강사들로만 구성하여 성교육 집중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성평등 사상에 기저한 포괄적 성교육임은 여전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과 맞지 않고 국가의 교육 과정과도 맞지 않는 방향성인데 교육감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평등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강제로 학교규칙에 차별금지법 조항을 삽입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기한까지 반영되지 않는 학교는 모니터링 후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사업으로 성평등한 학급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에 하나는 나의 성별을 적는 활동에 하땡땡, 홍땡땡의 연예인, 성소수자의 연예인의 성을 먼저 배우고 자신의 성별을 쓰게 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 먼저 시행된 영국에서는 10년간 학생들의 성소수자가 33배나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울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참가 신청서에 성별 선택란입니다. 이 성별 선택에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라는 용어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바이너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 또한 성소수자인데요. 성평등한 세상은 이렇듯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정상의 범주로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수자의 삶이 차별당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원 연수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모두 성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평등 민주주의, 성평등 사회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모든 것을 멈추고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국가의 교육과정에는 맞는지,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포용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반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 시민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바뀌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민주시민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둘째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양성평등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체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프랑스 68혁명에서 성인인 대학생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권리들, 즉 성관계, 임신, 출산, 술, 담배,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모두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학생인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교육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스승 존경 제자 사랑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